안녕하세요. 9월 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 라요 바이에카노는 전 맨유 선수였던 베베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유 계약으로 입단을 하였으며 라요 바이에카노에는 이번이 베베가 두 번째로 입단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해요. 베베가 라요 바이에카노에서 사실상 잘 풀려가지고 다른 팀으로 다시 재이적했었는데 뭐 일부 리그에서도 뛰었었고, 근데 이제 갔어요, 돌아갔어요. 네, 잘 안 풀려가지고. 여튼간에 베베 받아주는 데는 라요밖에 없네. 라요가 요 좀 스페인에서 약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 축구하는 멋들어진 축구팀인데 강등당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그래도 뭐 베베가 가서 다시 승격시키면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소식은 어 마르코비치가 리버풀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과 안더레어트 간의 마르코비치에 관한 290만 파운드 45억 딜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르코비치의 이적료에 관한 모든 동의는 지난주 금요일 합의가 완료가 되었었는데 팀과 팀 간의 합의는 되었지만 안더레어트와 마르코비치 간의 개인 합의, 뭐 주급 관련 그리고 계약 기간 관련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 계약이 모두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더레어트는 그리스의 POK와의 가격 경쟁에서 45억이라는 돈으로 승리를 했으며 리버풀은 그의 50% 세론 조항까지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론 조항이란 선수를 샀다가 다른 팀에 팔 때 판매 금액의 일부분을 처음 산 팀에게 주는 조항을 말하는 건데, 일단 마르코비치는 리버풀에서 마지막 계약 기간으로 지난 안더레어트에 임대 갔을 때 8경기 출장을 했었으며 한 골을 기록했었습니다. 2014년 여름 벤피카에서 리버풀로 2천만 파운드 290억에 이적을 했으나 이는 리버풀 구단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었으며 2014-15 시즌 로저스 아레하에 이 선수가 리그 34경기에 뛰었었고 3골을 기록했으나 2015년 QPR과의 경기 이후로 나올 수가 없었대요. 한 경기도. 마르코비치는 터키의 페네르바체,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 잉글랜드 헐시티, 벨기에 안더레어트에서 임대 생활을 했으며 내년 여름 프리로 리버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라. 돈 욕심 많은 그대여. 가라. 중국으로. 왜 저런지 모르겠네. 아니 개인 합의를 떠나서 안더레어트 그 챔스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항상 벨기에 상위권 클럽이고 못해도 유로파인데 아니 마르코비치가 다시금 자기를 좀 떡상시켜가지고 끌어올리면 되지. 아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안타까운 마음이야. 떡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자기가 잘하면 떡상하는 거지. 잠쉐드푸르는 호주의 영웅인 팀 케이힐을 영입을 했습니다. 잠쉐드 루드 잠쉐드푸르 잠쉐드푸르라는 팀은 인도 슈퍼리그의 팀이며 계약 기간이 미공개로 알려졌습니다. 미러에서 뛰다가 아마 그냥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리그로 가서 알바같이 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그냥 후반에만 나오겠지. 오래 뛰려면은 전반부터 못 뛰니까 체력이. 아니면은 뭐 인도에서는 뭐 뛰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니 옆에 이거 손톱에 큐티클이라나 옆에 살이 나온 거? 그게 나와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좀 신경 쓰여서 이거만 잠깐만 깎을게요. 부상당했어.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손톱에 피가
피까지 흘리면서 방송은 아니고 그냥 조금의 아주 극소량의 피죠. 네. 과거 리버풀에서도 뛰었던 스티븐 코커는 던디 FC에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토트넘과 QPR, 리버풀에서 뛰었던 이 26살의 센터백은 이적 시장 마감 이전에 계약상의 방출 조항을 발효함으로써 현재는 자유계약 신분이지만 아직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커 얼굴은 참 수비 잘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26살이야. 어려. 근데 못해. 망했어. 이런. 던디 FC면은 스코틀랜드 리그 팀일 텐데 아 정말 그 하락이 약간 실력이 점점 뚝뚝 떨어지나 봐요. 뚝뚝. 리버풀 왔을 때는 그때 임대 왔을 거예요. 리버풀로 와서 한 3경기 뛰었나? 그랬으려나? 안 좋은가 보네. 골닷컴의 샘리 기자가 보도하길 맨시티 스쿼드에서 볼 수 없는 사네는 현재 태도 문제로 펩에게 징계성 제외를 받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맨시티 감독인 펩은 사네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펩은 사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스쿼드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펩은 앞선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의 태도를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고 저번주 저저번이죠 따지고 보면 울브스 경기 전에는 그의 태도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과 그의 스태프들은 사네의 집중력에 실망을 했다라고 알려주면서 사네와 펩의 관계가 선수 길들이기가 맞지 않을까 영국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집중은 못했겠지. 이거 그러니까 뭐 대들은 것 같진 않고 경기력에 아마 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사네는 항상 시즌 초반에 좀 리그 집중 못하는 게 저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나와서는 잘했지만 그래서 독일 언론에서도 사네가 문제일 것이다. 펩보다는 사네가 아마 경기에 잘 집중하지 못하면서 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사네 편을 들기보다는 펩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 대표팀에 못 간 이유가 있겠지. 그치 뭐 월드컵을 못 가서 그 뭔가 좀 떨어져 있는 자신의 동기부여 그것을 다시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승도 한번 했다. 리그도 우승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뭐 잘 뛰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네. 참 요즘 어린 선수들은 멘탈이 약한 것 같아. 옛날 좀 약간 자꾸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건데 예전에 선수들 보면은 그래도 참 멘탈 좋았는데. 난 사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제가 맨날 사네 내가 정말 요즘 스타일의 막 윙포워드가 아니라 옛날같이 직선적인 선수라 내가 참 좋아한다 했는데 이런 면이 있었나? 그 샬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갈 때 좀 지저분했지. 뭐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자꾸 국대나 뭐 팀의 소속팀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얘도 참 라인 타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난 참 좋아해. 지금도 사네 좋아해요. 저런 스타일 윙어 있으면 좋겠다. 수원에 한의권이사 한의권.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나폴리는 쿨리발리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2021년까지의 계약에서 2023년까지 2년 계약 연장을 체결을 했습니다. 쿨리발리가 재계약을 했대요. 약간 그 캉테 얼굴이야. 키 큰 캉테. 키가 커서 귀여운 맛이 없어. 다음 소식은 도마뱀을 괴롭혀서 벌금을 물게 된 벤제마에 관한 소식입니다.
벤제마는 스페인 마르티니크 자연공원에서 도마뱀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뱀은 보호 대상종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벤제마는 벌금을 물게 되었다라고 해요. 네. 뭐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마뱀도 되게 귀여운 것도 아니고 무섭게 생겼네. 음, 무섭게 생겼어 보니까. 나 저런 거 못 잡아요. 음. 겁이 없구만 이 사람이. 큰 뭐 바다 돌아다니고 공원 다니고 그래도 나는 그게 나. 좀 많이 돌아다녀도 선수가 그렇게 이렇게 좀 쉴 때는 쉬어주는 게 낫는데 뭐 집에서 파리하고 막 여자애들 불러가지고 뭐그 수영복 입고 막 그 풀장에서 막 이산짓거리 하고 막 그거보다 훨씬 나. 차라리 저게 얼마나 좀 그래도 보기 좋아요. 자연공원 같은 데 가고. 저게 낫지. 이게 뭐야? 이모티콘 너무 귀엽다. 잉글랜드 국적의 베컴과 루니 등은 기사자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조세 회피 의혹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벌레 먹었. 아씨, 아씨, 그 쬐끈한 벌레 먹었어. 맛있어. 영국 정부가 조세 회피 의혹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기사자기 박탈하거나 기사자기 수여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작년에 베컴과 루니는 조세 회피를 하는 행동이 포착이 되어서 이 수여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며 팝스타 로비 윌리엄스도 세금 문제로 훈장에서 제외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세 회피는 안 좋죠. 그 나라에 내야 될 정당한 세금인데 특히나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이 세금을 회피한다라는 거. 송혜교, 인순이 또 누구 있어 우리나라에 말이야. 돈 맨날 아버지 부 노래는 아버지고 막 뭐 거위의 꿈을 부리는데 돈을 세벼? 이씨. 말이야. 노래는 뭐 아주 그냥 막 슬프고 뭐 부모님 뭐 생각하면서 이미자 강호동 아니야. 강호동은 좀 잘못 알려진. 강호동은 뭐 일단은 강호동 밝혀진 것 자체가 뭐 회사에서 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강호동 아니고 여튼간에 내 건 내야지. 서민들은 그 없는 진짜 그 특히나 일반 분들 말고 정말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그 진짜 그 세금을 떠나서 한 달에 정말 어렵게 그 생활하신 분들도 다 세금 내는데 말이야. 여튼간에 네. 아주 다 똑같아요. 뭐 메시, 호날두, 무리뉴 다 뭐 세금을 누구든 간에 뭐 얼마든 간에 뭐 탈세했고 회피했으면은 다 욕먹어야지. 음. 뭐 아무튼 여튼 많아요. 축구 선수들 많아.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많다고 하니까 낼 건 내야지. 레알의 마르코 아센시오는 호날두가 떠나 레알이 더 팀워크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센시오가 대답하기를 유벤투스는 호날두에게 있어서 훌륭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레알 역시 팀이 하나가 되었고 전 호날두가 없는 우리 팀이 더 팀적으로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들고 팀의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여기에 있을 때도 우린 한 팀이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팀의 상승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가 없으니까 뭐 더 잘 나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경기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행복해 보여요. PK도 솔직히 돌아가면 차고 언제는 벤제마 찾다가 라모스 찾다가 서로가 그런 거야. 너 찰래? 너 차 그러면 이렇게 나 찰까? 하면서 나 찰게 이렇게 정말 그 전에 막 누가 공만 잡으면 눈을 그냥 이렇게 뜨면서 막 그런 게 없고
서로가 그냥 너또 차차차 이렇게 해주고 네. 웃음이 많아졌죠. 네. 행복벨이 울리죠. 행복벨이 울려. 해피벨. 서로 아주 막 신나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네. 그게 호날두가 있고 없고 차이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일단 호날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는 거지. 내가 사실 호날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호날두가 과거 그 인터뷰 중에서 다른 선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만큼 좀 했으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인터뷰는 진짜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호날두 같은 그 뭐랄까 팀의 대표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해버리면 많은 선수들이 좀 타격 입지 않을까,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인터뷰 스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호날두가. 보면은 특히나 빡쳤을 때, 화났을 때, 좋을 때는 세상 한없이 너그럽지만 분위기 안 좋았을 때도 해야 되는 인터뷰가 있고 뭔가 팀의 사기를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호날두가 좀 분위기 안 좋았을 땐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그것도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나아지겠죠. 나아지고 있고. 자, 다음 소식은 프랑스의 스타드 렌은 자유계약으로 나와있던 벤 아르파를 영입을 했습니다. 라디오 몬테카를로 소식에 따르면 1년 계약 플러스 1년 연장 옵션이 달려있으며 그는 입단식에서 등번호 18번을 받았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벤 아르파는 사실 파리 가기 전에는 좀 니스에서 잘했고 파리 가서 못 나왔고 결국에는 뭐 본인은 몇 번이나 나가려고 했지만 또 파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보낼 수가 없었으니까 계속 잡혀있다가 결국 이번에 나온 거죠. 행복하게 축구하기를. 그 뉴캐슬 팬들이 진짜 벤 아르파 보면 맨날 안타깝다 안쓰럽다 했었는데 또 뭐 남은 또 축구 인생이 있으니까 남은 인생에 잘하면 되지 뭐. 은바페는 저번 주말 경기에서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로 퇴장을 받았으며 만약 자신이 다시금 이런 파울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물 한 잔 먹고 야겠다. 너무 안 좋은데? 그 쬐까는 날파리 먹어가지고 잠깐만. 태양이 마티스 엄청 맛없네 이거. 이걸 왜 먹지? 너무 별론데 이거. 써 씨. 씨. 맛없어 씨. 은바페는 그 니움전 퇴장 이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만약 제가 다시 오늘과 같은 파울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는 사과하는 바이지만 전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당한 태클은 피치 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칙이었고 만약 그가 볼을 건드릴 의도라도 있었다라면 크게 문제가 죄송해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볼을 건드릴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리 모두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수많은 불쾌한 반칙들과 태클이 난무했고 그리고 제 행동은 이러한 일들이 축적이 되어 발생한 결과물이자 최후의 조치였을 뿐입니다. 심판은 그저 자신의 결정을 내린 것 뿐이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 앞에 서게 된다면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태클이 좀 지금 사진만 봐도 양발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건 선수가 피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이날 좀 경기가 많이 거칠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다가 경기 막 내가 기억하기로는 87분인가? 그때쯤 또 태클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 한번 밀더라고. 그냥 가슴팍 팍 하면서 세게. 뭐 당연히 퇴장이었겠지. 심판이 보는데 밀었으니까. 여튼간에 좀 화가 날만했죠. 음바페 입장에서는 뭐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냥 그 심판한테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퇴장 당하면 못 나오면 이제 또 본인도 손해고 구단도 손해니까. 기다려라. 리버풀이 찢으러 간다. 루브렌 선에서 처리해줘야지. 제라드의 레인저스, 로저스의 셀틱은 올드펌 더비에서 셀틱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레인저스는 파크필드에서 펼쳐진 올드펌 더비에서 셀틱 에드와드의 골로 패배하며 스승과 제자의 경기는 로저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그 우리가 옛날에 막 4대 더비 했을 때 들어가는 더비 중에 하나가 이 올드펌이에요. 이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더비이자 강력한 라이벌인 이제 레인저스랑 셀틱인데 레인저스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한동안 못하다가 지금은 하는데 이 레인저스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 거의 뭐 다 졌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컵 대회 말고는 리그에서는 이겨본 적 없던 것 같은데 올라와서는 다시금 올라왔지 일부러 올라와서 뛰고 있어요. 그래도 성적 괜찮아요 레인저스. 지금 유로파리그도 본선 같고. 31년 만에 리그에서 토트넘을 잡은 와포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와포드는 토트넘 상대로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기록을 끊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1987년 승리 이후 31년 만에 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요리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것은 토트넘에게 큰 악재로 다가오겠지만 A매치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이 다시금 복귀할 것이고 토트넘의 반등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A매치 기간 끝난 뒤에 제 팀을 제 편에서 다시금 상위권으로 지금도 상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두권 싸움에 도전을 다시금 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치? 손흥민이 그때 왜 그 골대 가까이에서 이상하게 막 사각슛 넣었던 게 와포드 경기였나? 아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 시즌인가 두 번째 시즌에 그게 와포드 경기인지 기억이 좀 안 나네. 내가 약간 사각 같은 데서 넣었던 게 있었는데 손흥민이 노란색 유니폼 있는 클럽에는 강하죠. 네. 국대는 아닌 것 같고. 레시포드는 자신이 레드카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맨유와 서포터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레시포드는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전문을 살펴보면 제가 그날 감정이 너무 앞섰고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었었는데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묻자 무리뉴가 말하길 탑 레벨의 축구에서 3년간 있었지만 충동과 순진함을 가진 아직 어린 레시포드 상대로 20년간 축구계에 몸담았던 바슬리가 영리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판정에 대해서 가혹한 것이냐고 묻는다라면 뭐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양쪽 모두에게 옐로 카드일 수도 있고 아마 계속 서로 뛸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말하자면 레시포드가 3경기 출장 금지 징계를 받으면 9월 15일 와포드 원정 경기 9월 22일 OT에서 울버햄튼전 그리고 FA컵 더비 카운티 전까지 빠지게 될 것이고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영보이즈와의 경기에는 출장이 가능하겠지만 여튼간에
FA컵과 리그 두 경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팀의 큰 타격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불만을 호소했죠. 네. 이게 봤어야 돼요. 영상을.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골대 근처에서 이제 둘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넘어졌는데 그 상대방 번니 선수가 발을 한번 걸었어요. 그래서 이 레시포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왜 레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밀친 게 똑같이 이제 음바페도 레드 받았으니까 심판 판정에게는 그게 규칙적으로 레드가 맞겠죠. 근데 뭐 좀 먼저 당한 입장이잖아요. 음바페도 당했고 얘도 당했고. 근데 사실상 이거를 레드를 안 줘버리면 나는 마음적으로는 레드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레드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레드 안 줘버리면 진짜 경기도 삭막해지고 요즘에는 특히나 사후징계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 경기 뛰겠지만 그 선수가 이제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비디오 판독이 되고 사후징계 나오니까 참는 게 낫죠. 네. 선수가 정말 못 참을 만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팀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맨유가 물론 번니를 이겼다고 해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맞으니까 좀 가용자원이 좋은 게 많은 게 팀에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죠. 조금 더 능글능글한 노장 선수였다면 좀 그래도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제일 좋은 거는 VAR이 도입이 돼가지고 본 다음에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잉글랜드가 뭐 도입을 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근데 사후징계 받겠지. 그냥 완전히 걸어버리더만 레시포드를. 참. 삼프두리아는 나폴리에게 3대0 승리를 거두었고 안첼로티의 나폴리는 순위가 추락을 했습니다. 안첼로티의 팀이 마라시에게 격추를 당했으며 전반전에 데프렐이 두 골을 만들어냈고 퀄리아렐라가 엄청난 골을 넣으며 나폴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나폴리는 유벤투스와의 승점차가 3점 차가 되면서 시즌 초반부터 순위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특히나 이탈리아는 유벤투스가 워낙에 극강으로 승점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승점을 뺏기면 많이 위험한데 나폴리가 삼프도리아 상대로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3대0이면 아무래도 안첼로티가 온지 바로 첫 해기 때문에 팀이 정상화되려면 좀 더 선수 영입이 필요하겠고 팀을 이제 재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다음 소식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가 야야 투레를 영입을 했습니다. 야야 투레는 올림피아코스에서 프로 데뷔를 한 후에 12년 만에 복귀이며 2006년 그가 팀을 떠났을 때 자신이 다시 이 팀에 꼭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야야 투레가 자신의 성명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참 응원이 멋있는 팀인데 좀 삭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열정적인 그리스가 조금 터키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 근데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막 그런 응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목소리 막 경기장 떠나갈 것 같고 막 우와 하는 거 그다음에 막 홍염에 막 우와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리스 응원 좋아할 만하죠. 얘네하고 그 아테네 그다음 파나시나이코스 만나면 박 터져요. 이 색깔도 다 달라가지고 팀 대표 색깔이 여기는 빨간색, 흰색, 아테네는 검은색, 노란색, 파나시나이코스는 흰색, 초록색인데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대표 색상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도 엄청나게 뭐 약간 응원 스타일도 좀 다르지만 아무튼 만나기만 하면은 셋이서 아주 그냥 물고 뜯고 맛보고 난리 나요. 반지요? 절대 반지 마치 생겼나?
최흐를 옹호하는 에메리는 그가 실수를 했지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스날은 카디프와의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최흐는 실점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경기 내내 잦은 패스미스 실책으로 수차례 실점 위기를 자초했으며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최우 대신에 올 여름 영입한 베른트 레노를 주전 수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에메리는 카디프전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최우를 옹호했으며, 최우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고 우리가 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우가 계속 경기 출전을 하면서 좋아질 것이고, 일단 최우의 안정감이 에메리의 축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최우가 실수를 했지만 경기를 이겼으니 최우 역시 기분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최우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감독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음 경기 쓰더라고. 레노 이렇게. 사실 그거를 눈 감아주기에는 좀 큰 실수였기 때문에 경기 끝난 다음에는 막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좋게 말해주고 뭐 안 쓸 수 있겠죠 뭐. 그렇지. 선수를 뭐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선수 골키퍼 같은 경우는 좀 뛰어야 좋을 텐데 뛰지 못하니. 제가 어떻게 50살이니? 50살 아니에요. 개맛살. 스페인 아스에서는 벤제마 5, 호날두 0. 이거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벤제마 5, 호날두 0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호날두 조합은 벤제마와 호날두 조합은 마드리드 역사에 남을 만한 공포의 듀오였지만 벤제마는 이제는 호날두에게서 해방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고 그러나 이 듀오가 해체되고 나서 벤제마가 현재는 으뜸으로 선 지금 벤제마는 4경기 4골, 호날두는 3경기 0골이라고 말했으며, 벤제마는 모드리치, 크로스, 이스코와의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을 했고, 벤제마는 경기를 끝내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뭐 피니셔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의 움직임은 팀 동료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호날두는 팀을 떠났지만 레알은 클럽 최고의 득점자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벤제마 5, 호날두 0, 5대 0. 네. 말했잖아. 지금 레알은 뭐래도 행복하다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행복해요. 네. 벤제마 5, 호날두 0, 5대 0. 리버풀의 감독 클롭은 알리송 실수에 대해서 오히려 그 실수가 나와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스터 원정에서 알리송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해아나초를 상대로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것인데, 클롭이 이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 행복하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클롭은 그날의 상황을 물어본 인터뷰에서 언급하길 정말 진심으로 100% 행복하며, 사실은 언제 이런 일이 터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다릴 일이 없어졌고, 지난번 브라이튼전에 모두가 이 알리송의 드리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며, 언젠가 레스터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레스터 경기 때 모두가 두 눈으로 그것을 봤고, 알리송 또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뭐 클롭은 알리송을 너무나 믿고 있다며 그는 그런 실수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은 점을 칭찬하고 싶고 언제나 알리송이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며 수비 시에 불필요한 백패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보겠다. 금방 팀이 그 부분에서는 개선 방안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클럽 말은 그런 거겠죠. 일단 뭐 같은 실수, 뭐 카리오스나 알리송이랑 같은 실수했지만 카리오스는 너무나도 하지 않아야 될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나지는 말았어야 될 경기에서 실수를 했고 이제 정신적인 뭐 감당을 그런 충격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았고 알리송은 뭐 그런 실수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텨냈고 승리를 가져오는데 같이 이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수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점점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좀 더 잘해야겠다라고 집중력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큰 실수였지만 그래도 잘 배운 거지. 골키퍼는 다 실수해 사실상 누구든지. 이왕이 할 거면은 그냥 김병지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혼자 막 우와 한 다음에 막 맨유와 번리와의 경기 전에 우드워드를 비난하는 배너를 띄운 맨유 팬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에 대해 불만을 가진 맨유 팬들은 번리와의 경기 전 맨유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항의하는 배너를 띄웠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첫 3경기 동안 2번의 경기를 가졌고, 두 번의 경기를 졌고 부회장 우드워드는 맨유의 위치에 관해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우드워드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맨유의 우승은 2012-13 시즌이 마지막인데 지난 5시즌 중에 또 2번은 탑4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유로파리그를 나갔고 우드워드는 마샬을 이번 여름에 내보내자는 무리뉴 결정에 반대를 했으며 이로써 무리뉴와 우드워드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맨유의 현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클럽인 것 같아요. 맨유가 보면 솔직히 말하면 경기 너무 재미없어요. 경기 너무 재미없는데 참 메가 클럽이야. 인기 되게 많아. 나는 맨유가 그렇게 인기 많을 수 있는 뭐 이유는 많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수도 있고 엠블럼도 뭐 멋있고 이 팀이 그간 걸어왔던 길들이 워낙 좀 독보적이잖아요. 독보적. 특히나 잉글랜드 클럽이 잘 힘을 쓰지 못했을 때도 이제 트래블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가져다 주면서 근데 그거는 다 솔직히 말하면 퍼거슨 때의 이제 모습이죠. 퍼거슨이 다 만들어 놓았고 퍼거슨이 그런 좋은 선수를 키워냈고 했는데 지금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맨유는 정말 메가 클럽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공든탑이 정말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팀이었으면 정말 훅 갔다고. 정말 맨유니까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거지. 그래도 아직도 맨유는 견고하죠. 그런 이제 이미지, 팀에 대한 명성 이런 거는 정말 엄청난 독보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견고한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뭔가 마찰이 생기고 팀이 성적을 좀 내야 될 때 잘 내지 못한다라면 많은 팬들이 또 돌아서는 건 또 금방이니까 맨유가 좀 잘하겠죠. 사실 초반이기도 하고 뭐 토트넘도 절대로 쉬운 팀도 아니고 근데 번니한테 진 거는 조금 그 상황이 요소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수비가 너무 완전히 막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먹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감독이 항상 다 그 새롭게 와서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로만 선수진을 꾸리겠어요. 일단은 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이제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3년 차면 자신의 색깔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맨유라는 팀이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클럽이니까. 음. 근데 그 뭐 수비 축구도 색깔이죠. 색깔인데 맨유 같은 팀이 수비 축구를 한다라는 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몇이나 되겠어. 근데 좀 무리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공격 축구? 그 왜 우리 그날 토트넘 상대로 전반전 좋았었잖아요. 좀 중원을 좀 세게 가져가고 나니까 그때 축구 보니까 옛날 느낌 좀 나가지고 보는데도 아 좀 이렇게 괜찮겠는데 했는데 너무 후반에 막 후두두두 막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뭐 제가 맨유 걱정하는 건 너무 웃긴 얘기고 여튼간에 맨유가 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행기를 띄우려고 20분 동안 비행기를 렌탈해가지고 이제 뭐 띄우겠다는데 저 20분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참 대단하네 한편으로는. 얼마나 할 거나 돈이 저게. K리그에서도 이제 감독 만약에 뭐 감독에 대한 불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멋있겠다. 이렇게 하면 못하겠지? 너무 비싸가지고. 자신들의 일단 그 뭐 비판하는 이런 스탠스를 또 멋있게 보여준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건. 버스는 세우면 안 되지. 버스는 거기 길인데. 뭐 하늘도 길이지만 저거는 뭐 사전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하면 좋죠. 저렇게. 음. 바로 나오냐? 아, 이건 그거구나. 무리뉴가 자신에 대한 경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자신을 보고 경질 위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경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유가 저를 내보내려면 그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하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자학적인 개그 코드로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무리뉴 스타일이지. 무리뉴 스타일. 뭔가 비판했을 때 여기서 뭐 서로 같이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그냥 무리뉴 스타일. 이거 뭐 무리뉴 스타일이니까 뭘 할 거 없죠. 개그 코드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재밌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뭐 구단 내에서는 막뭐좀 이거 가지고 좀 짜증나면은 재미는 없죠. 그러니까 무리뉴랑 다른 사람들만 재밌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무리뉴도 저 질문이 재밌진 않겠지. 자신에 대한 이제 뭐랄까 경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겉은 뭐 쿨한 척하지만 속은 좀 뭐 부들부들 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제가 지금 아까 목에 그 뭐지 날파리 먹고 나서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날파리가 내 목젖에 쳤나 봐. 계속 목이 너무 안 좋네. 오늘 괜찮았는데. 그게 끝이에요? 헛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게 끝이에요? 더 뭐 쓸 거 없어요? 헛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목에 좋은 거 좀 보내드릴까 이런 거 없어요? 아, 뭐 아파, 씨. 그게 끝이야? 뭐 괜찮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열받게 하는 또, 씨. 다음 소식은, 브라질의 전설 호나우도는 스페인의 레알 바야돌리드 대주주로 거듭났습니다. 브라질의 레전드 호나우두가 뭐 해병대가 엄살도 피운다고? 그 대탈출에 김동현 못 봤어요? 김동현? 좀비? 3화 4화 못 봤어 그거? 귀신 못 잡아. 몸 약해요 해병대도.
뭐 아팠는데. 브라질의 레전드 호나우두가 라리가의 레알 바야돌리드 지분을 51%를 보유하게 되면서 대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주주가 되었지만 호나우두는 현재 회장인 카를로스 수아레즈를 유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이사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가 된 호나우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곳까지 도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책을 정의하자면 4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력, 투명성, 혁신과 소셜이며 바야돌리드 팬들은 내가 카스티알 레온 지역 바야돌리드라는 도시를 그리고 이 레알 바야돌리드라는 클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바야돌리드 팀에는 영등포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후 스페인 진출을 시도했던 박상민 선수가 아시아 프로젝트에 참가했다가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프로 계약을 따내면서 1군 진입을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크길 바라야겠죠. 어리던데 몇 살이더라? 이제 20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9살 20살. 일단 B팀 프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B팀에서 뛰고 있다가 1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유가 바이오돌리드가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는 영입했지만 쓴 금액은 1도 없어요. 호나우두가 대주주해봤자 똥이에요.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자유계약으로만 데려왔어요. 근데 바이오돌리드 뭐 1승을 또 했더라고. 이탈리아 레전드 유벤투스 레전드 델피에로가 호날두의 플레이에 대해서 아직 세리아 A에 대해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438경기 450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유벤투스 이적 이후 아직까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유벤투스 레전드인 델피에로가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수비하려고 노력하고 이는 스트라이커에게 까다로운 일일 수가 있는데 호날두는 자신의 새로운 리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며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지금 호날두나 디발라의 골 없이도 모든 경기를 이기고 있으니 지금이 그에게 리그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델피에로가 뭐 아무튼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뭐 호날두가 아무리 호날두이긴 하지만 초반에 좀 이렇게 잘 안 풀릴 수 있는 건 리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호날두가 좀 애를 먹고 있는 것이고 그 적응이 된다면 잘할 것이다라고 이제 조언해 준 거죠. 뭐. 피파 풋볼 어워드 올해 골키퍼 후보 첫 번째 인성 그지 쿠르투아. 이번에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골든글러브 그게 이제 또 받았기 때문에 쿠르투아가 이제 올해 골키퍼 후보상에 올랐다라고 하며 치권 유리스 월드컵 우승국 주장이며 결승까지 클린시트 4회를 이뤘기 때문에 치권 유리스가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23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쿠키 먹고 감기 나으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23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쿠키 먹고 감기 나으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스알명수가 아니지. 영봉탕인가? 뭐죠 그거? 쌍봉탕인가? 영봉탕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하나 사먹어야겠다 이따가. 쌍화탕. 쌍화탕. 그 다음에 슈마이켈 캐스퍼 슈마이켈이 러시아 월드컵 선방률이
91%로 1위가 되었는데, 그래서 쿠르투아, 요리스, 슈마이킬이 이렇게 세 명이 올해 골키퍼 후보에 올랐다라고 해요. 다음은 2018 피파 워드 올해의 선수 후보 3인 호날두. 레알에서 챔스 우승, 챔피언스 리그 최고 득점 선수,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이룬 호날두. 그 다음은 루카 모드리치, 크로아티아 최초의 피파 월드컵 결승 진출, 러시아 월드컵 아디다스 골든볼 수상,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네. 그 다음에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32골로 넣으며 득점왕으로 살라가 또 이제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느낌상 누가 받았으면 하는 건 없고요. 분위기상은 모드리치가 되게 유력해 보이더라고. 모드리치가 여튼 뭐 그때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 할 때도 보니까 그냥 분위기가 흘러가는 느낌이 그냥 모드리치로 가더라고. 네. 아무래도 그냥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다면 모드리치가 받지 않을까. 나야 뭐 살라가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살라는 사실 호날두나 모드리치 이 상황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건 솔직히 맞으니까. 네. 우승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으면은 좀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그 이외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뭐 덕배, 그다음에 그리즈만, 아자르, 해리케인, 음바페, 메시, 뭐 바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라리가 우승한 메시? 메시는 그 우에스카 경기 때 잘했잖아요. 못 봤구나 그 경기. 눈종아 됐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퇴장에 불응했던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출장 정지 3경기 징계와 함께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아저씨 오늘 황인범 못 봤어요. 아직 뭔지 모르겠나. 프로축구연맹은 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 출장 정지 3경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 정지 및 제재금은 별도라고 말하며 발표했고, 전북 최강희 감독은 지난 25일 K리그 상주와의 경기 도중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퇴장 명령, 불응의 과도한 항의로 5분간 경기 지연을 시키는 등 상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성호가 이제 주심을 맡았던 경기인데, 제가 김성호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일단은 포항 스태프들에게 이제 주먹을 쓰면서 영구 제명을 당했던 사람인데, 영구 제명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심판연맹에서 뭐 심판이 부족하다는 뭐 이유, 그리고 뭐 고참급 심판, 그리고 좀 경험이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성호를 다시금 불러와가지고 썼어요. 써서 뭐 그 사람이 심판, 그래 뭐 정말 그 사람이 뭐 약간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선수들에게 존댓말 써가면서 좀 뭐 이렇게 뭐 대우해주고, 뭐 반칙에 대해서 잘 유도리 있게 잘 중재해주고, 그다음에 선수한테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뭐랄까 좀 서로가 이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그래 이 정도의 뭐 스킬이 있고 이 정도의 경기를 유도리 있게 부드럽게 잘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 VAR 쓰면서도 오심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아, 등에 공에 맞았는데 등에 공에 맞았는데 핸드링을 부른 사람이 핸드볼을 부른 사람이라고. 응? 아, 쓰레기예요 진짜. 싸가지도 없어. 반말 찍찍하면서. 아, 나쁜 새끼예요. 욕을 할 수밖에 없어. 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 심판이 권위에 맞들리는 순간 선수를 하대하게 되고, 나는 솔직히
정확하게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도 심판한테 존댓말 쓰고 심판도 선수들에게 존댓말 써야 된다 생각해요. 다 뭐 김성훈 심판도 보니까 뭐 선수 출신이라 해가지고 선수들에게 반말 찍찍하던데 난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선수도 제대로 예의 갖추지 않고 그러면은 카드 받을만하다 생각하고 대신 심판도 분명히 똑같이 그렇게 선수를 존대하고 해야지. 이거는 뭐 반말 찍찍하면서 뭐 하면서 막 승질내고 말이야. 아주 기본 개념이 장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카라만 세울 줄 알지. 아주 이런 사람 때문에 K리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그 김대용 심판이라고 지금 거기 네이버에 지금 검색 오른 거 봤죠? 왜 올랐겠어요? 심판 그지같이 못 봐서 그래요. 3, 4위전 그 베트남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경기 심판 그지같이 봤다고. 근데 정말 그지같이 봤어. 그 보면서도 해설자들이 다 이 부분 반칙인데 왜 안 집어주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도 K리그 심판이에요. 이거 K리그 심판의 권위와 권익을 맨날 심판들은 누가 앗아가냐고 하는데 지들이 잘하면은 그 권위와 권익을 우리가 뺐냐고. 멍청한 것들. 아주 쓰레기 같이 행동하면서 자신들은 정말 정당한 줄 알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K리그 심판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야구 심판도 비슷해요. 물론 뭐 프로야구를 내가 막 잘 모르니까 뭐 이것저것 말하지 않겠지만 프로야구도 보니까 심판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이제 강압적이고 뭐랄까 좀 그 심판과 이 선수, 심판과 구단과의 관계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좀. 아무튼 좀 되게 보기 이거를 뭐든지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스포츠에서 심판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심판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를 서로가 좀 더 공부하거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니면 좀 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거나. 이건 지금은 너무 개판이야 진짜. 농구도 맞아. 농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4대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물론 야구가 제일 위에서 군림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야구, 배구, 농구가, 그러니까 축구, 배구, 농구가 그래도 공생하면서 아니면 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심판의 문제가 이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 너무나 창피할 정도의 많은 판정 사례가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참 별로인 것 같아요. 한번 다 뒤집어 까야지 진짜. 다음 소식은 디에고 코스타는 스페인 대표팀의 UEFA 네이션스 리그 스쿼드에서 하차하였으며 대체 선수로는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선수가 뽑혔습니다. 디에고 코스타는 개인적인 이유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를 상대하는 UEFA 네이션스 리그 스페인 대표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 브라질 태생의 포워드는 전 리버풀 공격수인 이아고 아스파스로 대체가 되었고, 아스파스는 주말 코스타의 소속팀인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득점을 올렸었습니다. 스페인 쪽 보도들은 그의 연인이 두 번째로 출산한다라는 것이 그의 결장 사유라고 주장했으며, 셀타비고의 아스파스는 아스날의 나초 몬레알, 바르셀로나의 조르디 알바, 레알의 루카스 바스케스와 같이 잘 알려진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대표팀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 명단에 처음으로 들지 못했던 7인의 대표팀 선수가 대표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페인은 토요일날 웸블리에서 잉글랜드를 상대해야 하고 3일 후에 월드컵 결승팀인 크로아티아를 스페인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기분 나빴어. 코스타가 여자친구 있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빴어. 그것도 왜냐면 내가 그 첼시에서 코스타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그때 완전 멘탈 털려가지고 얘 그 뭐야 경기력 완전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완전 하락, 진짜 초하락. 그때가 무리뉴가 막 미쳐 날뛰 되지 진짜. 그때 애가 막 멘탈 터져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막 만나러 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나 별로 안 좋아해. 나 항상 말하지만 코스타가 참 축구를 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런 원톱은 눈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 요즘 스타일에 정말 감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원톱이라고 정말. 근데 성격이 너무 그래. 경기장 안에서 아무튼 안 좋아요. 그래도 진짜 그 에페컵 결승에서 졌었긴 했지만 그때 막
한 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어코 한 골 넣어서 팀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약간 동기부여 의지 같은 거는 진짜 난 콘테가 아무리 우승을 했어도 코스타 내보낸 거는 그 우승에 모르겠어요. 거의 뭐 또이또이한 거 아닌가 내보낸 거는 정말 그 지금 모라타 보면은 첼시 팬들이 그래 리그 우승을 시켜줬지만 코스타가 나간 건 우리한테는 정말 좀 너무나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고 너무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도 우승에 비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코스타를 내보낸 건 콘테가 진짜 생각해보면 콘테가 이제 첼시 엿먹으러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진짜. 코스타 나이도 한창인데 아직도 한창. 살라 보낸 건 콘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둘 다 이상했어. 그 콘테도 그걸 밖에 알린 것도 이상했고, 그러니까 코스타가 밖에 알린 것도 이상했고, 콘테도 그런 문자 보낸 것 좀 이상했고, 내 기준에는 그냥 둘 다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찡찡대지 얘도. 얘는 그러니까 약간 브라질 선수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뭘 좀 잘하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길 바래요. 근데 그게 그럼 당연히 보답받는 게 뭐 당연한 건지라고 하겠지만 이 매년 뭐 주급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중간 중간에 한번 재계약을 하거나 중간 중간에 올려주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야. 계약이란 것들이 다 자체가 그렇잖아요. 잘해주면 그만큼 땡큐고, 응? 그렇기 위해서 뜨문뜨문 재계약을 하는 건데. 브라질 애들이 너무 돈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 실제로. 좀 짜증나. 전 브라질 국적의 선수들 잘 안 믿어요. 또 한 번 당했잖아 나도. 아무튼 그렇게 보내가지고 또 좋은 애들 데려왔으니까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또이또이 하긴 한데 그래서 잘 안 믿어요. 데니 드링크워터를 주시하고 있는 레스터 시티에 관한 소식입니다. 레스터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드링크워터를 재영입하기 위해서 그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감 전 레스터는 드링크워터에게 대해서 이제 드링크워터를 영입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었지만 첼시와 끝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드링크워터는 첼시 퍼스트팀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드링크워터의 입지가 불안하게 된다면 그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을 모색할 것이고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그의 1군 출장은 커뮤니티 실드가 전부였으며 조르지뉴가 영입되면서 그는 점차 팀의 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또한 드링크워터를 노리는 클럽으로 시즌 후반기 임대를 원하는 레스터 시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사우스햄튼은 임대를 원할 테고 레스터는 영입을 원하는 거니까 영입 쪽으로 보내겠지. 그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일단은 못 돼요. 네. 사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훈련을 같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선수 본인한테는 첼시의 이적이 최악의 수가 되었죠. 사실 자기 스타일을 좋아해 줄 만한 감독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사리 감독이 또 아예 안 쓰니까 리그 4경기 안 썼으면 안 쓰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리그 물론 뭐 좀 뭐 길들이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 그거랑은 아예 그냥 스타일이 다른 것 같고 그냥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겠죠. 첼시에 미드필더가 많아요. 심지어 또 많아. 뛴다면야 뭐 유로파 리그 같은 경기 좀 뛰겠지.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로테이션도 돌긴 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한테는 최악의 악수가 됐죠.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이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리버풀의 주장인 조던 핸더슨이 클럽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뭐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기 계약했는데 한 5년인가? 5년 한 것 같더라고. 5년 보니까. 핸더슨이 중요한 자원이죠. 근데 저는 뭐 핸더슨이 있는 건 괜찮은데 핸더슨이 주장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좀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수가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오래 있었으니까 주장 달 만한 뭐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동안.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주장감이랑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게 팀을 조금 아우를 수 있고 핸더슨이 사실 지금 리버풀의 정상 궤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전으로 매 경기 나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반반이에요. 저는 반반. 일단은 파비뉴가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꿰찰지 모르겠지만 나비 케이타가 완전히 뭐 지금은 무조건 주전인 상태에서 그 짝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핸더슨이 옆에서 잘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으니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1.2군 정도? 5군까지도 아니고 한 1.2군 정도? 그 정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걸 왜 1.2군이라고 얘기했냐면 클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우리 팀에서 뛰어난 선수라도 모두가 로테이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이런 로테이션에 불만이 있는 선수는 함께 리버풀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대놓고 선수들에게 말을 했었고 그것을 다 동의했고 심지어 샤키리도 그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수도 로테이션에서 이제 저번에 살라도 60분쯤에 뺐잖아요. 뭐 못해서 뺀 게 아니라 로테이션 돌려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로테이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테니까 사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설기현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 그 설기현이 호지슨 감독 만나서 그 뭐랄까 가르치는 거 그런 걸 좀 물어본 적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선수 가르치는지. 그리고 호지슨 그 얘기다. 설기현이 이제 플럼에 있을 때 한국에 있던 코치가 플럼에 와서 이것저것 배우러 왔는데 그 이제 그 코치가 이 호지슨에게 선수를 어떻게 가르치냐 물어보니까 프로 선수는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감독은 선수에게 동기부여 해주고 더 으쌰으쌰 잘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선수에게 말해주면서 이 선수가 이제 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하는 거지. 선수는 스스로가 연습하고 스스로가 더 나아가는 거지. 감독은 이제 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프로 선수만 그 성인 선수만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면 이제 그렇게 뭐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언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지. 꼭 가르치는 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한 거잖아요. 네. 근데 펩은 대신에 그거를 사실 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펩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잖아라고 하지만 그 미넨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대요. 축구가. 펩의 축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멍 때리면서 들었대. 그냥 이게 왜 축구를 이렇게 해야 되지? 난 이제까지 축구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뭔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기분, 그리고 맞아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이런 축구도 있구나. 사실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그 성향도 다 다르듯이 그 감독들도 자기가 배워왔던 축구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구장창 외국인 감독을 말한 이유는 외국인 감독이 한국 감독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감독들은 하나같이 다 세세하게 나눠서 가르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 본인은 나는 이걸 더 잘하는데 난 이거 더 좋은데 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 그걸 더 극대화시켜서 그 잘하는 것을 올리고 그 잘하는 걸 옆에 선수가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게 좋지. 저는 막 네가 하는 거 틀렸어. 넌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런 팀이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에는 좀 재미없는 축구고 즐겁지 않은 축구라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외국인 축구, 외국인 감독들이 선수들의 그런 즐거움을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우리나라의 그 신태용이나 뭐 서정원이 다 지금 막 잘 안 된 감독이긴 하지만 그 감독들이 축구에서 눈을 더 뜨게 된 거는 크라머 감독이라는 독일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갇혀져 있던 훈련 시스템에서 크라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크라머는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오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 감독도 했을 만큼 되게 명장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축구를 접해보니까 자기 축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게 다 싸그리 공든탑에 무너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축구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즐거움도 생기고. 그래서 신태용이나 서정원이나 끝은 안 좋았지만 즐거운 축구 하잖아요, 선수들하고. 물론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여튼간에 좀,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외국인 감독을 얘기하는 거지, 뭐 꼭 외국인 감독이 더 낫다 이렇게 막 무조건 예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 좋지. 그 외에 내가 말했잖아요. 나 그 얼마 전에 그 축구 영화 봤는데, 다큐멘터리. 그 경남 왜 이 저소득 가정들의 자녀들이 축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되지만 그 막 머리 때리고 그래요, 애들. 경기장 안에서, 그러니까 경기 중에 감독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그 조인트 깐다니까, 진짜로. 그 영화 보면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걸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때렸다니까. 물론 그게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리고 막 욕도 하고 막 애한테. 정말 애기야. 몇 살이냐면 초등학생. 그 초등부 경기인데 가가지고 그게 진짜로 막 머리 때리고, 머리 막 꿀밤 때리고 조인트 까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새끼 하면서 막 뭐라는데 슬프더라고. 저렇게 쟤는 정말 축구가 재미있어서 시작했을 텐데. 제가 프로축구 선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중간에 감독이 나가요. 왜 나가냐, 자기는 축구를 즐겁게 할 수가 없대요. 얘네들 보면 얘네는 정말 이 악물고 축구를 해야 이 프로 축구 선수로 성장을 해서 그렇게 연봉을 받고 살아야 얘네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얘네들 보면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야. 그 본인이 그만둬요. 감독이 그만두면서 나가요.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슬프더라고. 좀 안타까웠어요. 여튼간에 안종환도 똑같이 얘기했어. 안종환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운동했기 때문에 자기는 프로팀 감독하기보다는 어린 친구들한테 내가 겪었던 거를 안 하면서 즐겁게 축구하면서 뭔가 이 재능을 더 찾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감독을 해보고 싶다 말했었는데, 여튼간에 그런 것들 봤을 때 실제로 벤투 감독이 온 이유도, 이 지금은 당장 A 대표팀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만들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같이 코치진 사단이 온 거는 한국 축구 이 코치진들, 앞으로 이제 코치를 더 하실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이제 역량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논아주기 위해서 네,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 사단이 다 들어왔고,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투 감독은 이제 훈련할 때 자신이 지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고 잠깐 얘기해주고 할 뿐이고, 오히려 그 훈련을 진행하는 건 그 밑에 다 코치진들이 하더라고요. 약간 그게 이제까지 왔던 감독들하고는 다 다른 점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골키퍼 코칭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다 맡겨놓고 자신은 그냥 그것만 보고 하는 것만 보고, 얘가 이 상황에서 이걸 잘하는 거야, 그거를 오히려 눈에 넣지, 뭐 어떠한 상황에서의 뭐 이런 상황 뭐 이렇게 어떻게 더 잘 패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보다는 선수의 능력만 더 캐칭하고 그거 훈련을 이끌어가는 거는 코치님들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점차 이제 쌓여졌을 때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다음 소식은 그리스 파나시나이코스가 맨유 출신인 마케다를 영입했습니다. 자유계약이며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케다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썰이 있어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마케다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뭐 이탈리아 그 국적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마케다가 이탈리아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의외로. 여튼간에 이탈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마케다가 맨유에 있다가 부상도 좀 당하고 초반에 그 데뷔 경기 때만큼 이제 뭐랄까 임팩트가 없으니까 조용히 흘러왔단 말이야. 경기도 못 뛰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본인이 힘들어, 경기를 못 뛰어. 근데 이제 이탈리아 팀들이 원해요, 임대를 좀 데려와 쓰고 싶다. 근데 마케다가 이제 자기는 나는
좀 이렇게 잉글랜드 떠나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인대로라도 갔다 오고 싶다. 1년 갔다 오고 싶다 했는데 퍼거슨이 3번을 말렸대요. 내가 너를 잡는 이유를 왜 모르냐? 왜 모르냐? 네가 내가 눈에서 볼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내가 너를 좀 더 판단할 수가 있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 어떻게 쓸지 구상할 수 있지 않겠냐. 네가 떠나면 내가 잘 못 본다. 비디오로 널 내가 챙겨보긴 하겠지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몇 번을 잡았는데 마케다가 결국 갔어요. 이탈리아로. 그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서 퍼거슨하고의 관계가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뭐 잡질 않은 거지. 그 이탈리아 가지 말라고 했던 말이 잡은 건데 본인은 끝끝내 내가 이 잉글랜드에서 있는 그 생활이 싫으니까 이탈리아 갔는데 마케다가 나중에 그 이탈리아 2부까지 내려가요. 아마 지금 이적했을 때도 자유계약으로 풀린 거일 테고 2부까지 내려가다가 잘 안 풀렸는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실수한 거라면 그때 퍼거슨 감독이 날 잡았을 때 내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게 좀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축구의 인생이 이렇게 좀 된 거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거죠, 뭐. 네, 안녕하세요, 기타노님. 반갑습니다. 그때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치? 아까 실패했어도 이 정도로 실패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 이 정도로.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아무래도 그리스 리그라면 그리스 리그의 사탄 선수라면 뭐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 리그에 나이 먹고 간다면 사실상 그게 커리어의 마지막 쯤이니까. 다음 소식은 피파 푸스카스상 후보에 오른 리오넬 메시. 이 바르셀로나 주장인 리오넬 메시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나이지리아전 골로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랐으며 바네가의 멋진 패스를 그대로 질주하면서 볼 트래핑을 허벅지로 하면서 꽂아 넣은 것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골이 사실 골 자체는 그냥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트래핑이 진짜 미쳤어요. 허벅지로 트래핑하고 발로 한 번 더 트래핑하고 그냥 그대로 꽂아 넣은 거기 때문에 과정을 알고 보면 참 재밌죠. 멋있고. 그 다음에 뭐 호날두도 그 골 우리가 알고 있는 골이 있고 베일도 이제 호날두랑 비슷한 골이 있고 뭐 카레스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바르도 있고 파바르는 우리 그 중거리 그 다음에 살라도 있고 맥기도 있고 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멜버른 시티 에서 뛰었을 때, 뛸 때 이제 그 골이라고 해요. 네. 이거 한번 골 장면 다 한 번씩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보시면 후보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가서 보시면 돼요. 네. 흥민이 골 멋있다고? 어떤 거? 손흥민이 뭐 넣었죠? 그 독일전? 뭐 넣었지 또? 멕시코전? 중거리? 중거리. 그 카리스마도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친선 A매치 할 일정과 나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파나마, 우즈베키스탄이 국가대표팀 10월과 11월달 친선 경기 상대로 정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12일 우루과이전, 15일 파나마전 국내에서 친선 A매치를 갖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 11월 20일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대결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의 하반기 친선 A매치 6경기가 모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9월 7일 3일 뒤죠. 코스타리카전. 그 다음 9월 11일 칠레전. 그 코스타리카는 고향 경기장. 그 다음에 칠레 경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우루과이는 10월 12일. 파나마는 10월 15일. 이제 호주 원정 가서 이제 11월 17일 날 호주랑 하고 그 다음에 11월 20날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치르면서 올해 모든 A매치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때 가봐야지 알죠. 뭐 10월달이니까.
바르셀로나 출신인 장교리가 포항 스틸러스에 영입이 되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장교리를 영입했고, 장교리는 빠른 속도를 활용해 측면을 파고드는 플레이와 정확한 크로스, 왼발 슈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며 좌측과 우측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뛸 수 있고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 U15 포항 유스팀인 포항제철 중학교 소속 선수로 포항과 첫 인연을 맺은 장교리는 동기인 이승모, 1년 선배인 이진현, 우찬양, 김로만, 골키퍼 김로만, 권기표, 2년 선배인 이상기 등과 함께 훈련을 받았으며 1학기를 마치고 같은 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명문인 바르셀로나 13세 이하 유소년 팀으로 옮겼습니다. 장교리는 그 이후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에서 프로팀 아랫단계 중 가장 높은 연령대의 팀인 후베닐 A에 2017년 상반기까지 몸을 담다가 그리스로 이적했고 그리스 팀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되었죠.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요게 조금 나름 그 임팩트가 다 조금씩 달라요. 이 세 명이 드래곤볼처럼 쫙 퍼졌잖아. 중간에 다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프로 계약 해야 될 때쯤에. 근데 그때 처음에 나간 게 장결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래 장결이가 빠르네, 빨리 그리스 같은 팀이 가더라도 유럽 팀에 가가지고 뛰어야 된다 하면서 장결이 보고, 그래 제가 선택이 빨랐기 때문에 얘가 똘똘하고 얘 잘 됐거든 했는데 장결이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백승호가 갔지. 백승호가 가면서도 백승호는 스페인 팀에 남게 되면서 지로나 FC라는 맨시티의 모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그때 막 설레발 떨면서 뭐 잘 되면 뭐 맨시티 갈 수 있네 이렇게 이랬지만, 저는 뭐 그 개소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지로나라는 이제 새롭게 1부 리그에 올라온 팀에 같이 있다 보면 오히려 그 백승호는 스페인 그 카스티아도 지역에 있는, 아니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 자신이 여파가 없고 이 오히려 1부 리그에서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백승호가 더 높다. 그 따지고 보면 백승호가 제일 낫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호가 이탈리아 리그 갔을 땐 사실 걱정이 더 앞섰지. 뭐 계약금 하며 백승호 장결이보다 이승호가 더 유명한 선수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이승호가 뛴 경기는 횟수는 많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좀 적었죠. 뭐 기회 왔을 때도 좀 못 잡기도 했고, 이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제일 낫지? 그냥 그래도 백승호이지 않을까. 왜냐면 백승호는 그 다음 연도에 뭐 1군에서 뛸 수 있는 뭐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이게 무너졌어요. 왜냐면 이승호는 군면제를 했잖아. 이승호는 군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군면제가 어마무시하게 크단 말이에요. 결국 장결이도 군면제를 빨리 받기 위해서, 아니면 뛸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포항으로 돌아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승호가 아무리 2부 리그에서 뛴다 한들 뭐 또 한국에서는 인기가 어마무시하고, 이번에 대표팀 그 공항에 들어올 때 보니까 여성 팬들이 이승호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좋아하대.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막 진짜로 엄청 좋아. 아니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기 많구나 이승호도. 그래서 잘생겼는데 난 그래서 손흥민이 제일 인기 많지 않을까 했는데, 따지고 보면 손흥민이 제일 많겠지만 이 좀 10대 분들 한테는 이승호가 더 핫한 것 같아. 보니까 약간 개성도 있고 잘생겼지. 이승호 진짜, 솔직히 이승호가 잘생겼지 손흥민보다는. 생긴 거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뭐 이걸 논아 보자면 잘생겼지 이승호가. 손흥민보다 잘생겼지. 이승호는 완전 그 약간 좀 마초적인 약간 잘생김이 좀 있어요. 얘가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손흥민 잘생겼고 둘 다 잘생겼는데, 제 기준에는 이승호가 좀 나아요. 그래도 생긴 걸로 보면. 왜냐면 가무성이 너무 생각나. 근데 가무성 잘생겼어 못생겼어 물어보면 다 가무성 잘생겼다 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개성이 참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개성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요즘 어린 분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골세레머니 자극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인기 많더라고요. 여튼간에 그 군대를 그러니까 갔다 온 건 아니지.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많은 팀을 좀 더 뭐 임대도 갈 수 있겠고 본인 스스로가 마음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승우가 제일 지금 상황은 낫겠지. 근데 모르지. 또 이제 뭐 장길이도 포항에서 잘해서 뭐 국가대표로 갈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을 테니까. 또 포항 유스 출신이니까 잘 녹아들겠죠. 다음 소식은 허리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진 라임 스털링에 관한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맨체스터 시티의 윙어인 라임 스털링이 허리 부상으로 인해 스페인과 스위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칠 예정이었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털링은 월드컵에서 첫 경기 후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스쿼드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했고 그 지켜온 멤버 18명 선수 중 한 명이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정상 소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라임 스털링의 대체자를 소집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냥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네, 이 대표팀 경기를 치른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허리가 얼만큼 부상인지 모르겠네. 뭐 어떤 뭐 담이 온 걸 수도 있을 테고 뭐 어떤 부상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허리만 부상이라고 하고 그냥 나갔다고 하니까 뭐 큰 부상인지 작은 부상인지 모르겠어요. 등 부상이래요. 등 쪽? 등이랑 허리 쪽에 뭐가 올랐나 보다 그러면. 근데 선수들이 요즘에 예전에는 등 부상 같은 거 많이 들어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등 부상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네. 클라인처럼 되면 안 될 텐데 클라인은 계속 등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엠네찬도 이제 결승전에 못 나왔던 게 그때 챔스에서 등 부상이었는데 엠네찬도 금방 뛰는 거 보면은 선수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담배 등으로 담배 펴?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스털링이 좀 등 부상이라고 하니까 여튼간에 뭐 별탈 없이 난 스털링 좋아해요. 저도 왜냐면 스털링이 리버풀에서 나갔지만 뭐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 난 저렇게 개성 있게 약간 모션틱한 거 봤을 때 공룡같이 뛰잖아요. 막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보는 거 좋아요. 웃겨요. 참 그거 하면서 참 잘 뛰어. 그렇게 하면 잘 뛰어. 그렇게 하면 참 잘 뛰는 것도 신기해 보면은. 나 이렇게 하면 난 못 뛰겠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하면 저렇게 잘 뛰는지 몰라. 약간 그 느낌이에요. 강호동이 옛날 분 요즘 분들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강호동이 그 소나기 같은 형님아 이런 거 있어요. 형님아 하면서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요즘 잘 안 하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좀 뛸 때 보면 형님 하는 것처럼 소나기 있어요. 되게 옛날 거예요 진짜. 형님아 옛날 그 강호동 그 명언이란다. 그 유행어도 있단 말이야.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아마 유튜브는 남아 있을 겁니다. 재밌었는데 아무튼 강호동 드립을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오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에는 이제 제가 질라탄 다큐에서 다른 거를 질라탄 다큐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질라탄이 얼마나 그 말을 안 들었나, 팀에서 말을 안 들었나, 그걸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사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청취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캡처를 가져온 것이니까 혹시라도 청취하는 분들은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봐주세요. 질라탄이 아약스에서 뛰던 시절을 이제 이야기인데 질라탄이 이제 아약스에 온 지 2년 차일 때 아인토벤과 경기를 했는데 질라탄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사미도 그 이집트의 왕자 이 선수가 둘 다 뛰었대요. 근데 미도도 보니까 자기의 그
기조가 엄청 센 선수야. 왜 그랬냐면 미도도 어린 나이에 이제 아약스라는 거대한 클럽에 이적을 했고, 이게 질라탄이 18살 때니까 얼마나 그때 아약스 네덜란드 리그가 그 성장도 성장이지만 얼마나 화려했던 부흥기였겠어요. 그때 보니까 이집트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살라보듯이 다 막 그 아약스 경기 중위권을 따와가지고 주말마다 아약스 경기를 봤대요. 이 둘이 같이 뛰는데 경기가 잘 안 풀렸고 이 미도는 자기가 선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2대0으로 지고 있을 무렵에 미도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질라탄과 미도가 이 경기장 내에서 싸운 거예요. 공 달라 안 주는 거예요. 네. 미도가 자기 혼자서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고, 한 번은 질라탄이 공을 달라고 했는데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도가 공을 왼쪽에서 갖고 계속 득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질라탄이 이런 얼굴이 나온 거지. 헐! 왜 안 줘? 자기들끼리 경기장 내에서 소리 지르고 하다가 결국 라커룸 와가지고 서로 뭐 문 꽝꽝 닫고, 라커룸에 둘 다 들어왔을 때는 용암처럼 서로가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던 찰나에서 미도가 뭐 내 잘못 아니라고 막 멍청이 사람 니들이 못한 거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자신이 미도가 모두에게 선수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질라탄도 와가지고 미도한테 너 왜 안 줬어? 왜 안 줬어 이 이집트 왕자 씨 하면서 막 뭐라 한 거죠. 미도가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한 거지. 그만 좀 하자 지겹다. 근데 미도가 당시에 이제 이 다리 쪽에 테이핑 끊으려고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질라탄이 계속 블라블라 왜 안 줬냐, 너 무슨 생각 가지고 있던 거냐 하니까 그 발목에 감은 붕대를 자르고 있었는데 그 미도가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가 던진 거예요. 그것도 질라탄이 다치라고 머리 쪽으로 던졌대요. 근데 그걸 다 본 거야. 이 팀 스태프들, 감독들 다 본 거예요. 그 상태를. 가위가 그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 붕대 그 끈적한 거 자르려면은. 그래서 질라탄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는데 그냥 미도는 10분 뒤에 아무 말도 없이 씻으러 가고, 질라탄은 이 자쿠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뭔가 다시 씻고 나와서 마주치니까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대요. 둘은 그냥 뭐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미도가 내가 너 죽일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질라탄도 그래 맞아 네가 나한테 던졌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둘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사건이 좀 커졌어. 이게 이 사건이 라커룸에서 일어난 건데 라커룸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나가버리면서 이제 미도가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팀을 떠나게 됐대요. 팀을 떠나게 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쿠만이 사우스햄튼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회상한 거죠. 왜냐면 그때 감독이 쿠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만이 말하길 누구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 곤란하다. 미도가 1군에서 제외당한 후에 이제 이적 시장이 열려가지고 뭐 이적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머지 그 네덜란드 아약스 팀에 있는 선수들이 미도의 그런 행동에 놀라기도 했고 옹호를 하지 않으려 한 거지. 같은 팀 선수지만 그거는 미도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 언론이 이야기했을 때 질라탄이 뭐라 말했냐면, 질라탄이 다들 미도를 쥐잡듯이 몰아세우고 있는데 미도는 아직 젊다, 실수할 수 있다, 어리다, 그렇다고 너무 죽일 듯이 달려들 거는 아니지 않냐. 내가 괜찮다는데, 아니 내가 피했는데 왜 니들이 그러냐. 미도가 여기서 골을 넣을 때, 열몇 골 넣었을 때는 다들 신같이 떠받들여 주더니 왜 지금 와서 미도가 모든 거, 아약스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는데 뭐랄까 이 원흉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기가 되묻고 싶다. 왜 비난받고 있는 거냐. 미도가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던 걸 생각해 봐라. 다들 물어뜯고 있는 게 자신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실수는 하고, 자기 자신도 스웨덴 말매에 뛸 때 그렇게 실수했었고, 아직 어리고, 뭐,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26살, 27살, 28살, 29살, 30살, 31살, 32살, 33살, 34살, 35살, 36살, 37살, 38살, 39살, 40살, 41살, 42살, 43살, 44살, 45살, 46살, 47살, 48살, 49살, 50살, 51살, 52살, 53살, 54살, 55살, 56살, 57살, 58살, 59살, 60살, 61살, 62살, 63살, 64살, 65살, 66살, 67살, 68살, 69살, 70살, 71살, 72살, 73살, 74살, 75살, 76살, 77살, 78살, 79살, 80살, 81살, 82살, 83살, 84살, 85살, 86살, 87살, 88살,
하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나이 들면서 철도 드는 거라고. 젤라탄이 저 18살 이때는 이제 20살 정도 됐죠. 이때는 2년 차니까. 말매 때가 18살이었으니까 이때 20살 정도 됐을 때고 성인이었지. 그다음에 되물어봐요. 기자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짜증나 가지고 당신은 실수한 적 있냐고 기자한테. 그러니까 기자가 많이 했지 하니까 근데 기자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왜 축구 선수여서 왜 더 많은 비판과 그런 걸 더 욕먹어야 되냐고 말하니까 기자도 그냥 쓱 하니 가만히 있어요. 쓱 하니. 네. 그 후에 결국 미도도 떠났고 자신도 뭐 이탈리아 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근데 이 20살 때 질라탄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아약스에서 뛰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서 자기 집에 가. 자기 집에 가고 여자친구네 집도 가요. 여자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무슨 게임인지 알아요 그때? 땅 따먹기 있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하는데 땅을 먹을수록 여자 야한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EBS잖아. EBS라 완전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는데 그냥 다 벗은 거 있죠. 다 벗은 거. 근데 그거를 혼자 하면 괜찮은데 그 여자친구 동생이랑 같이 하는데 그 동생이 되게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쳐줘야 중1? 그 둘이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야. 여자친구가 그걸 보자마자 표정이 질라탄 표정이 그러니까 질라탄이 여자친구를 불러요. 일부러 다 벗기고 나서 땅 따먹기를 다 하고 나서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요.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보라고 보여줘요. 근데 여자친구 표정이 진짜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어. 진짜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어. 표정 정말 완전 썩고 그 남자애인데 동생이 남자애인데 남자애랑 질라탄이랑 깔깔대면서 둘이 신나가지고 크크 웃더라고. 보면은 참 개방적이야. 개방적인 사람이야 아주. 그거 보면서 좀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지. 여튼간 좀 웃겼어요. 그렇게까지도 좀 프리하구나. 아무튼 그 여자분이 똑단발이라죠. 우리가 똑단발에다가 머리가 금발이야. 스웨덴 여자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 금발이더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지금 와이프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아닐 거야 아마. 재밌더라고. 이 다큐는 그 넷플릭스 가면 볼 수가 있대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가시면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시길 바랄게요. 재밌었죠? 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유튜브도 계속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구독하기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 좋아요 댓글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음성 파일만 필요하실 때 그럴 때는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제 팟캐스트도 채널 나오니까 거기서 듣고 좋아요 하트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감상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 생중계, 라리가 전 경기 생중계, 10월달 엘클라시코 등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UFC 넘버링 주요 경기 및 한국인 선수 출전 경기 생중계고요. NBA 1일 최대 6경기 생중계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9월달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네이션스 리그 모두가 생중계고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여러분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 유튜브 뭐 네이버 TV 캐스트, 카카오 TV 하지만 유튜브 밀어주세요, 여러분. 네이버 TV 캐스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카카오 TV랑 유튜브 밀어주세요. 카카오 TV 조회수도 안 나와. 안 보더라고. 네. 팟빵 많이 들으시고. 네. 조던 스포티비에서 스폰 받아요. 한 달에 4장. 네. 상품권 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람메요.